안녕하세요. 마오타입니다. 오늘은 선물이란 무엇인가에 관련 주제를 가지고 방송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요 선물이란 무엇이란 주제를 오늘 녹화하고 또 다음에는 시간 나는 대로 옵션에 관련해서 좀 더 심도 깊은 그런 녹화를 한번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란 무엇인가? 선물은 어떤 누군가의 손실 위해서 만들어지는 파동이죠. 누군가의 손실 위, 누군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끄는 세력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손실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개미든 기관이든 외인이든. 그래서 어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군가의 손실 위에 만들어지는 파동. 달리 표현을 한다면은 시장 참여자의 공포와 탐욕 위에 만들어지는 파동이죠. 수익을 내고자 하는 탐욕과 손실에 대한 공포, 그것이 만들어내는 파동입니다. 수익이 났을 때도 공포가 일시적으로 인간은 존재하고 손실이 났을 때도 공포심이 내재됩니다. 인간의 감정에서는 이런 공포심과 탐욕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런 치료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인간이 수만 년 동안 인간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기에 그걸 즐기는 방법, 그것을 어떤 극복하는 방법 자체는 어떤 근본적 원칙, 내가 이 시장에 대한 진입과 청산의 원칙의 분명하다면은 가능한 그걸 억누르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원칙,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선물 트레이드는 아주 기초적인 선물이 무엇인가 했던 이런 아주 기초적인 내용은 제가 다른 책들을 통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적어도 몇 년 차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어도 몇 개월 이상 조금 공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물 트레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녹화 방송을 열었습니다. 먼저 내가 이 시장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시장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기본 설계가 된 상태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 기준, 지표가 이평선이 되었던 일묘균묘표가 되었던 볼린저 밴드가 되었던 트릭스라는 지표가 되었던 어떤 지표가 되었든 간에 그 자기가 정해놓은 그 원칙에 지킬 수 있는, 가장 잘 지킬 수 있도록 표현을 해야만이 또 지킬 수 있고 그것을 지켜야만이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많아서는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진 운치, 제가 한 25년간의 파생의 경력으로서 한 10년 전에 만들어진 완성된 제 트레이딩 시스템이 계속 그 이후로도 계속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되어서 적어도 한 5년 이전에는 거의 100% 완성된 상태가 이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운치,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좀 더 깊이 녹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일봉이라든지 주봉이라든지 월봉이라든지 그리고 뭐 현물에 있어 가지고 삼성전자 대형주 위주의 업종별 뭐 이런 차트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데이 트레이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봉 보고 매매를 할 사람이 아닌 이상 일봉 보고 뭐 오늘 양봉이네 매도만 들고 있다든지 그 일봉 보고 매매를 할 사람이 아닌 이상은 뭐 2, 3포인트 이상 소실이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닌 이상 아니면 일봉 보고 매매를 해서 매수 오버 매도 오버 4포인트 5포인트 이상 소질라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일봉 매매 주봉 뭐 이런 딴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매 동향 기관들이 매매 동향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인트를 잡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단지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나 기관들의 매매 동향 이런 것들은 오늘의 시장의 특성이 대체로 어떻다. 아주 강하게 매도가 나오는 날, 아주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날 이런 그 외에는 거의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 데이 트레이드에서 차트 매매에서는 적어도 내가 현 시점에서 이런 시점에서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여기까지의 현 시점에서의 요 한 화면에 들어온 차트 정도는 그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죠. 단지 내가 진입하는 요 자리에서만 계속 포인트만 노리고 요 부분에만 집중을 해서 매매를 이렇게 요 부분만 보는 거 본다면은 너무 시장을 단거리로 접근하게 되니까 짧게 접근하게 되니까 그죠? 틱틱이 하거나 단기적으로 매틱 손실나면 막 불어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좀 길게 하루 매매에서는 적어도 뭐 30분 1시간 이상의 거리양 안에서 노는 이런 어떤 그 자리에서의 위에 막히는 자리 밑으로 내려가면 얼마까지 정도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조금은 그 정도의 긴 안목을 가지고 시장은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 축구 선수하고 축구 감독이 있다면은 감독이 억년에 뭐 선수 생활에서 조금 날리는 선수라도 나이가 뭐 50대, 40대 말 이렇게 나이가 먹다 보면은 젊은 20대 팔팔한 선수보다는 잘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감독은 뭡니까? 계속 선수들이 코치를 하죠. 저 자리 이렇게 비었는 선수들이 서로 빈 공간을 쫓아서 그죠. 공을 패스해줘라. 누가 어디 달려가고 있으면 그쪽으로 패스해줘라. 상대편이 빈 공간을 쫓아서 계속 오버드바이스를 해줍니다.
선수들이 감독이 네가 그리 잘하면 네가 한번 뭐 필드 와서 한번 뛰어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만큼 객관적으로 좀 멀리서 필드를 바라보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고 막상 공을 갖고 뛰는 사람의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시야가 좁을 수가 있죠. 물론 뭐 선수들에 따라서 뭐 좀 시야를 넓은 공을 갖고 달리면서도 어떤 내가 어디로 달려갈 거야 될 것인지 이런 공간 확보를 잘 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그것이 시야가 좁은 사람 그거는 개인 간의 인양이지만은 대체로 직접 필드를 뛰는 사람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그 공간 역량이 적기 때문에 감독보다는 감독이나 코치의 그 어떤 어드바이스를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파생 트레이드에 있어서 적어도 아주 단기간에 내가 달리고 있는 이 공간 요것만 판단할 게 아니고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시장의 차트 흐름, 시장의 방향성, 어떤 막히는 자리, 목표차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조금 더 확보하고 차트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입을 했다면 자 여기서 막히는 자리 장선에서 매도를 했다면 여기서 다음 자리가 어디까지인 것을 시야를 딱 바라보죠. 이 차트가 내가 여기 올라타면은 연도 올라타면 요거 저거도 올라타 버리면 커다겠다. 그걸 계산하고 1차 저항자리 이어서 매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추세선과 오브선이 막 겹쳐지는 이런 자리 확률이 거의 100%다고 말씀드렸죠. 추세선과 오브선이 이런 겹치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들어가는데 그게 거의 100%에 가깝지만은 또 반대로 또 치고 올라간다면은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진입을 딱 했으면은 계좌를 볼 것이 아니고 차트를 봐야 되죠. 컷을 딱 걸어놓고 차트를 본다는 거죠. 차트를 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1차 막히는 자리 이 부분에서 올 때까지 이 부분 P 마이너스 1 자리 선과 트렌드 라인 이 선이 부딪히는 이 자리까지 목표를 잡았으면 그것까지 딱 입절을 딱 걸어놔 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진입했을 때 앞으로 봉이 어떻게 여기서 진입을 딱 하고 나서 양봉에서 딱 진입을 딱 하고 나서 앞으로 현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진입을 딱 하죠. 잠깐만 진입을 여기서 우리가 양봉에 50 딱 막히는 자리에서 매도를 딱 대놓습니다. 밑에 봉이 쫙쫙 올라올 때 대체로 사람들은 양봉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매도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양봉을 만들면서 올라갈 때 매도는 양봉에 매도해야 되는데 올라올 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따라하면서 음봉에 매도하면 내가 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컷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치고 올라올 때 막히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되죠. 그럼 딱 진입하고 난 뒤에는 그 이후로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죠. 그래서 쭉쭉 원하는 방향으로 내려오니까 내가 이어서 매도하면 밑으로 목표치 트렌드 라인과 이 자리 마주치는 자리에서 또 보면 뚫으면 여기에 또 하단 부분 아닙니까? 그죠? 하단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자리 일단 막히는 자리 찾아서 입절하고 다시 튀어오를 때 또 재매도를 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에도 50에 미도를 미리 딱 대놓고 내려올 때
00 밑에서 바로 익절하고 튀어오르면서 1520에서 재매도 들어갔죠. 재매도 들어갔고 위로 올라가면 3호 이상 올라가면 리스크 관리하면 되니까 그죠? 다시 내려오니까 다음 자리 어디냐 그죠? 이날 같은 경우에는 재매도 이어서 재매도 해가지고 튀어오를 때 여기서 90 정도에서 추가 매도 했죠. 추가 매도 이게 여기서 크로스 다운된 상태에서는 한 번 더 바로 쫙 위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대체로 익절 안하고 다시 버티다가 90에 추가 매도해서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 밑에서 익절했죠. 그러면 내가 목표치를 어디서 잡느냐, 그 목표치를 어디서 잡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익절에서 제 같은 이런 경우에도 보면은 목표치를 잘못 잡아서 여기서 매수를 했잖아요. 그죠? 제가 본청하는 경우가 하루에 두세 번 이상씩 나오거든요. 이날 같은 경우도 0510에 매수 딱 들어갔습니다. 그죠? 매수 딱 들어갔는데 목표치를 70 이상에서 잡았어요. 70 이상에서 딱 잡았는데 5055 생점3 수익이 났지만은 익절 못했습니다.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랐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는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자층을 70 이상에서 잡았는데 못 가고 다시 가야 될 저렴에서 못 가고 이 고점에서 못 가고 다시 내려와 버리니까 쭉 내려 음봉을 뽑으니까 본성에서 추세선 밑으로 딱 내려오고 그죠? 내려오면서 본성이 바로 그렇죠. 여기하고 여기서 여기가 다시 오는 거하고 의미가 다르죠. 밑에 지지선이 꽉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지선이 먹혀 있는 상태이니까 버틸 수 있었는데 지지선 밑으로 딱 빠져버리니까 바로 본청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게 익지를 못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 발생하죠. 하루에 2번. 그게 대체로 본청되는 하는 경우에는 0.3 이상이나 수익 났다가 다시 본전으로 오거나 이런 경우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손실은 뭐 대체로 그 0.3 이상이나 이렇게 못 오고 바로 손실로 가는 경우, 급하게 내려오는데 예를 들면 손실 가는 어떤 경우에 나오면 손실 가는 경우,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340 부근에서 익절 이상에서 익절을 했죠. 다시 이제 내려오면서 7580에서 매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놀다가 밑으로 연봉 쫙 빠지면서 바닥 한 번 더 그 고점을 노리려 한 번 더 갔다가 빠질 것 같아서 단타 개념으로 한번 다시 들어갔는데 연봉을 쫙 빼면서 6570까지 이죠. 한 서너 티 정도 더 빼면서 왔다 갔다 할 때 아니다 싶어서 바로 빠져나온 거죠. 두세 티 긴장이 줘버리는. 밑에 이미 이런 저항 라인이 만들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체로 뭐 두세 틱이나 이렇게 바로 빠져나오는 소실하고 빠져나오는 경우에는 아마 수익권에 몸 갔다가 그런 것이 하루에 뭐 2건 정도나 나올 수 있죠. 하루 15번 정도씩 매매하다 보면은 2건 정도 이렇게 나온다. 2건 정도는 본전, 이렇게 나머지는 수익. 보통 그렇게 15번 매매하면은 10번은 수익, 10번 이상은 수익, 2번은 두세 번은 본전, 2번은 손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그럼 목표치가 굉장히 네가 진입해가지고 목표치를 어디까지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제 과거의 녹화의 방법 중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녹화에서 뭐 이날 같은 매매 예로 한 들어볼까요? 5분 중심선에서 전체적으로 매도입니다. 매도
일단 매도를 보는데 일단 박스권 하향 이틀 잼락이 나오면서 박스권 하향 이틀 나오니까 이 라인을 저항으로 보였죠. 그죠? 90 8590 이상은 일단 저항이다. 그러면 아침장 6570 일단은 매도하자. 예티 이상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중심선에서 한번 이렇게 밑으로 빠졌으면 5분선 위로 침몰하더라도 역대 징후로 이만큼 밑으로 내리는 만큼 여러 반등이 왔을 때는 이 자리가 훼손되지 않는 한 이만큼 위로 돌파하지 않는 한은 매수 신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자리 65 이상에서 매도 들어갔죠. 바로 일단 들어가고 위로 올라가면 컷이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면 앞에 한 번 더 바닥 만들 단기적으로 뭐 어떤 지수 만들었던 자리 20 정도 오면은 익절한다. 그러고서 빠지는 밑으로 쭉 흘러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확인하겠다. 그래서 일단 챙기고 기다리다가 또 이걸 돌파하지 않는 계속 매도도 본다. 그래서 한 번 더 올랐다 가지고 8590에 한번 터치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랐죠. 그럼 다시 또 이제 다시 9의 물량을 만들었으니까 일단 75 이상 데서 다시 70 이상 매도를 다시 내려왔다 치고 다시 뒤로 올릴 때 매도 들어갔죠. 그래서 반대편 쪽에 이쪽에 올 때 익절을 하는 그런 매매. 계속 인절을 기다리다가 여기서 매도했다가 안 빠지면서 뭐 본전이나 한두 뒤지고 빠져나와 버렸고 다시 올라갔다가 주수선 위로 이 국민에서 주수선 위로 올라탔다면은 이제 지형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이제 판단할 수도 있는데 못 올라타고 상 내려오니까 내려오면서 이 자리에서 매도를 들어갔죠. 다 벗어나면서 여기서 추가 매도 쭉 내려왔다가 올라올 때 이 자리에서 익절 이렇게 됐죠. 제가 이 시황 차트를 판단할 때는 현재 이제 오늘 거래량이 쭉 이런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이 자리가 얼마인지 그렇죠? 일단 P1에서 붕괴됐으니까 이 가격을 보고 무너졌다 밑으로 하향 이탈했다 생각하고 여기서 추가 진입을 한 거죠. 매도 추가 진입.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벗어나느냐 이거 완전히 벗어나면 이제 쭉 원웨이로 쭉 빠지는 이런 국면인데 한 번 더 갔다가 싹 통선이 올라서면서 이 들어오기에 일단은 0.6포인트라도 챙기자 해서 여기서 월 익질하고 또 기다리다가 올라타니까 그럼 이 여당에서 이제 올라타서 이만큼의 거래량을 만들고 올라타면서 이 추세선 위로 올라타니까 그러면 다시 0510 10 부근에서도 1015인가 매수를 들어갔죠. 다시 들어가지고 이제 바로 급하진 않지만 이쪽에 물량이 많이 있으니까 박이 쭉 위로 간다고 보지는 않고 여기 진입할 때는 한 70 정도는 목표치를 잡고 요 박스권이 상단 부분 그죠. 70 정도 목표치 잡고 뭐 1510 들어가면 0.5포인트 정도는 수익이 되니까 들어갔죠. 다시 기다리다가 아직 지지선이 밑에 그 5분 연장선 녹색선도 있고 다 지지선이 있으니까 계속 버텼습니다. 그래서 쫙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딱 가야 될 흐름에서 못 가고 쫙 내려오니까 본처 이제는 본처 5분선 밑으로 빠져버리잖아. 이거하고 다른 거죠. 그럼 이제 시야가 이제 이렇게 넓어지죠. 오늘 거리가 이만큼 거리가 되니까 다시 또 내려오니까 본청되고 본청이기 때문에 바로 매도는 못 들어갔죠. 자 이러면서 좀 더 기다리고 오늘은
또 이게 지지되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그죠. 이 보면 매도를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여러 매도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일단 한번 지켜보자 싶어가지고 쭉 기다리다가 밑을 못 보세요. 다시 올라오니까 오늘은 현재로서는 판단은 이 정도에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했죠. 올라가니까 다시 또 매수 신호 5분선 새로운 5분선이 만들어지니까 다시 또 010 0005에서 매수를 다시 들어갔죠. 이제 5를 올라타는지 올라타면 다시 또 뭐 상방 목표로 잡았던 자리 341 간다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매수해가지고 그거 올라타는지 지켜보자 이렇게 기다리는데도 못 가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올 때 다시 본정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다가 다시 올라타니까 다시 또 20에 정확하게 20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죠. 매수 들어갔다가 이전의 목표는 341까지 갔다가 341까지 층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목표는 왜 341이 되느냐? 이거는 좀 큰 차트를 보고 봅니다. 1차 목표가 박스권이 커지면은 이만큼이 대체로 이제 차트에 이만큼 박스권이 커지면은 이만큼 빠지는 만큼 이렇게 또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341을 벗어나면 다시 올라타면은 또 이만큼의 폭만큼 더 다음 목표치까지 가는 거고 그게 340.5060 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갈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다시 1차 익질을 하고 내려올 때 이 부분 뭐 7580이라는 데서 매수 다시 매수하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면 70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거 하겠다. 뭐 7580에 들어가서 00 부분 입장이 있으니까 7580 매수 들어가지고 기다리는데 진입했는데 음봉 쭉 내면서 기분 나쁘게 밑으로 나왔다. 그래서 여기 저항선이 만들어져 버렸으니까 왔다가 할 때 매틱 주고 바로 일단은 청산 바로 빠져나와 버리는 거죠. 시가리 좀 그러면 다음 지지가 여기에 될지 아직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 진행 상황을 봐서는 그러면 녹색선 밑으로 내려 빠지면 여기가 될지 밑에가 될지 잘 모르니까 일단은 철수하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 차트를 보고 어떻게 판단했는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머릿속에서는 이 차트의 기준을 보고 여기서 들어가면 다음 자리 목표가 어디고 지지선은 어디고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돌아가서 내가 그때 이 차트의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떤 생각을 머릿속에 굴렸는지 그걸 연상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빠져나왔고 일단 그러면 이제 박스권 안으로 트렌드 라인 있고 추세가 끝나고 일단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는데 매도 신호 들어갔다. 여기서 미리 들어갈까 망설이다가 못 들어갔습니다. 밑에 내려가지고 한 단계 또 내려오는데 보통 음봉 쭉 낸다고 이런 자식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차분히 기다리다가 5분선이 50 정도니까 50 정도에서 4550 정도에서 매도하자. 450 매도 다 익절이 되죠. 그러면 요 자리에서 기다리면 다음 목표 어딘가 00 아래 여기서 지진 입차 되는 자리까지 보이는구나. 내가 저기 들어가면 여기까지 목표를 잡고 여기 P1도 있고 트렌드 라인도 있고 00 아래에서 입절을 일단 하겠다. 1차층 하겠다. 그러면 0.5 수익이 나오잖아. 그래서 딱 기다리다가 입절하고 다시 튀어오르니까 5분선 되는 자리 1520에 재매도 까지 그 위로 3호 이상 올라가면 리스크 관리한다.
그또 이제 들어가자마자 또 밑으로 쭉 내려오잖아. 이제 차트를 쭉 쳐다보니까 이제는 1차 추세 구간에서 1차 층하고 다시 재진입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음 목표는 여기 정도는 최소한 되겠다. 50, 60 요 자리까지는 되겠구나. 그죠? 그 무너지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겠다. 그럼 이때 한번 쭉 빠지면은 바로 대체로 쭉쭉쭉 올라가는 기능이 여기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상바닥을 만들든 간다는 거죠. 그래서 90에 추가 진입, 여기서 진입해 있고 90 이상에서 추가 진입했죠. 자, 그러면 요걸 저점을 깨는지 보자. 깨면은 이제 하방으로 쭉 빠지는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물론 이제 추가 진입한 것은 여기서 익절할 필요도 있지만은 지금 수익 났는 거 같이 가자. 같이 한번 엎어서 가보자. 1차 다시 재진입하고 추가 진입하고 엎어서 같이 가보는 거죠. 이제 윷놀이에서 엎히는 거죠. 같이 엎혀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50 밑으로 깨지면은 오늘의 저점을 깨는구나. 그러면 다음 목표는 어딘가? 이만큼의 박스권을 하향 이탈하니까 이만큼의 폭만큼 밑으로 또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죠? 최소한 1차가 요거고 여기고 그죠? 그거 문에 넣어야 됩니까? 이만큼의 폭만큼 또 이만큼의 폭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저 밑에. 그러면 이만큼 폭 내려올 때 이 자리 비슷한 무리하기나 이제 올라올 때 이 올층을 하는 거죠. 엎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청하고 다시 또 여기에서 빠졌을 때 1520 이제 여기서 이제 익절하고 기다리다가 계속 기다리다가 매수는 좀 패스하고 기다리다가 아마 이날은 여기서 매수 들어갔죠. 진입은 여기서 했을 겁니다. 여기서 일단 여기서 진입을 했고 0.3에서 챙기고 아마 재진입을 했다가 바로 빠져나왔거나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죠? 계속 생각이 그러면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올 때는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5분선이 터치되는 자리라든지 그 한번 머물고 반응 주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5분선과 계율이 딱 벌어지면서 내려갈 때는 일단 매매 안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반대로 또 올라올 때 뭐 여기 애매하잖아요. 또 여기 고점이 물려 있고 그죠. 좀 더 지켜보다가 밑으로 빠져버리니까 또 뭐 진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계속 기다리죠. 기다리다가 여기서 매도도 할 수 있었지만 안 했습니다. 이 공간에 매매 안 했죠. 생각은 여기서 차트 이런 모양에서 좀 더 한쪽으로 이 박스권을 하향 이탈하거나 상방 돌파하거나 밑으로 이탈하거나 할 때 들어가 보자. 그래서 추세선이 부딪히는 자리 6호 재진입해서 또 챙기고 이쪽 하단 부분에서 일단 챙기고 벗어나면 다시 들어가겠다 생각했는데 다시 또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왔다 갔다. 자 그러다가 다시 또 이 트렌드 라인이 하방을 가리키는 상태에서 일단은 밑으로 한 번 더 밑으로 빠지거나 또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큰 흐름은 이제 하방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70에 들어가서 여기서 또 20 부분에서 챙겨서 0.5 챙기죠. 이 하단 부분 벗어나 버리면 또 뭐 추가 재미더하기나 이렇게 하겠다. 다시 또 치고 올리다가 여기서 부딪히고 뭔가는 상태에서 내려올 때 또 3035에 재미도 들어갔죠. 이제는
이걸 벗어나는지 보겠다. 벗어나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이쪽에서 보면은 완전히 하향 이탈된 거 아닙니까? 이 박스권 완전히 하향 이탈된 거죠. 그러면 이제는 뭐 못 간다. 강홀링이다. 여기서도 또 추가 매도 있죠. 8호 이상 추가 매도, 성공 3호 매도 같이 가자. 이제 엎어서 가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진도 놓을 때 이제 밑에 하방 큰 흐름을 봐서 또 이만큼 계산해 보니까 항상 하향 이탈하고 이만큼의 폭만큼 또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일단은 뭐 이 부분에서 또 올청을 한번 해주자. 요만큼 박스권만큼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올청을 해줬죠. 그래서 이런 것도 크게 엎어서 먹는 거 나오는 거죠. 여기서 계속 놀고 이제 오늘 이날 매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거의 매매가 끝났으니까 제가 이렇게 장중에 차트를 보고 계속 머리를 굴리는 거죠. 중고선 그 차트 위치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진입을 했는지 그때 상황을 되짚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차트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박스권 이탈했네, 추가 진입, 목표치는 얼마까지 이렇게 다 연상을 시켜서 매매 자리를 잡은 이유를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장중의 차트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접근을 하는 거죠. 여기에 무슨 다른 뭐 일봉이 어떻고 뭐 삼성전자가 어떻고 외국인 동향이 어떻고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 차트 매매는 차트의 조건, 보이는 대로 차트의 조건이 있어 내가 어떤 자리에서 저항 자리에서 매도를 하면은 커선 자리는 어디고 목표치는 어디고 이런 것을 계속 그 차트 상황 속에서 판단하면서 진입을 하고 익절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트레이더의 숙명이고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0.5씩 국선 같은 경우는 0.5 정도씩 수익 내는 게 반복적으로 수익 내는 게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0.5면은 12만원짜리 아닙니까? 그죠? 한 계약으로. 제가 한 계약 기준으로 계속 리딩을 거의 하니까 하루 일당입니다. 노가다. 그러면 한 번씩 1포인트 이상씩 터지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 12시 전에 매매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2시 전에 거의 10분 이상씩 다 매매가 이루어지고 수익이 거의 다 하루 수익의 80% 정도는 오전 중에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그때 집중해서 내가 차트의 조건에서 다 어떤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에 계속 다른 조건을 열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다른 방송, 다른 외국인이 동향, 뭐 이런 뭐 일봉, 분봉 이런 거 다 접어버리고 차트 하나에서 집중하시고 단지 좀 더 시야를 넓힌다면 내가 여기서 진입을 할 때 좀 더 이까지 시야를 이만큼 늘어놓고 그죠? 열어놓고 여기서 진입하면 이 정도에서 밑으로 이 저점을 깨는지 이쪽에 저점 같이 해가지고 같이 이걸 깨는지 밑으로 깨네 오르면 추가매도 이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좀 더 현재 봉에서 책에 최소한 100개 이상 100개 정도씩 시야를 넓혀놓고 내가 현재 자리에서 막히는 자리가 어딘지 다음 자리가 어딘지 그런 시야를 계속 넓혀가면서 차트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매매 창을 자꾸 보시는데 진입을 했으면 매매 창을 볼 게 아니고 차트가 어떻게 바뀌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그런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잠깐 몇몇 장은 볼 수 있겠죠. 축구 선수가 상대방 골문을 향해서 드리블을 하는데 공을 계속 보면서 드리블을 하지 않습니다. 공은 한 번씩 슬쩍 쳐다보면서 상대편 진영의 빈 공간이 어딘지, 내가 어느 쪽으로 공을 끌고 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에서 우리 편이 어디에 어느 쪽에서 어느 방향으로 달리고 있고 어느 공간을 해서 달리고 있는데 내가 공을 우리 편 선수인데 패스를 해줘야 될 것인지, 좀 더 드리블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시야를 넓은 시야를 가져가는 것은 이 차트 안에서 100개 이상의 차트를 한번 쭉 훑어볼 수 있는 습관을 계속 여유를 가져야 되고, 한 번씩 슬쩍슬쩍 몇몇 장은 보는 것은 괜찮겠죠. 그러나 차트에 집중하셔야 된다. 축구 선수가 드리블할 때 그런 넓은 시야를 항상 가지고 드리블하는 선수는 훌륭한 선수죠. 계속 자기 공만 쳐다보면서 달리면 바로 공을 뺏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을 뺏기죠. 빈 공간을 항상 찾아가면서 슬쩍슬쩍 가끔 한 번씩 자기 공을 쳐다보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항상 넓은 공간을 찾아서 그런 시야 확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야를 좀 넓게 확보하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진입을 했으면 어디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여유를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휴일에 시간이 남아서 한번 녹화를 해봤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